왜 70년간 같은 피해를 당했고 또 같이 싸웠고 이랬는데 여성들의 목소리는 잘 우리는 들어보지 못한 것 같지? 왜 여성 서사로 국가보안법인가에 대한 질문은 왜 여성 서사로 국가보안법을 보면 안 되는가? 왜 여성의 목소리는 그동안 안 들렸는가라는 좀 반문을 하고 싶다. 또 한편 여성의 피해와 저항 경험이 그럼 남성이랑 똑같은가? 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네, 남성이 사회운동을 하고 노조활동을 하면 이제 수배가 떨어지면 집에 못 들어오잖아요. 은신처에서 숨어서 체포되거나 이러면 압수수색에 확 들어오죠. 국가보안법 남성 피해자 당사자는 압수수색에 대한 공포를 잘 몰라요. 대부분. 그건 집에 있는 여성이 당하는 거죠. 압수수색이 얼마나 커다란 폭력인가에 대한 것들은 남성의 이야기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 부분이에요. 경찰차 막 이런 것들이 한 20대씩 밀려오죠. 그 다음에 종편 방송사들 다 오고 온 이웃과 온 동네가 다 알게 되죠. 아, 쟤네들 간첩이었대. 빨갱이래. 어린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 모든 걸 다 해짓죠. 그리고 일기장 연애했을 때 썼던 편지들 들춰오면서 낄낄거리고, 예, 이런 모욕과 공포와 혐오들은 사실 겪어보지 않는, 꼭 국가보안법에 의해 잡혀 연행됐고 고문받고 감옥에 갔고 그것만이 국가보안법 관련된 것, 피해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흔히 옥바라지 했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 큰 피해일 수도 있고, 가대위를 만들고 1인 시위를 하고 탄원서를 받고, 그것이 어쩌면 더 중요한 투쟁일 수 있는 거고 저항일 수 있었다라는 것들이 여성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이제 구술해서 만났던 분은 11분입니다. 1981년 항림 사건의 이 김은혜 씨는 남편이 잡혀갔던 분이에요. 대표적인 국가보안법 여성 서사의 좀 전형? 뭐 이럴 수 있죠. 대학 중심에서 항림 무림 논쟁이 벌어지게 돼요. 항림은 광주 학살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동기를 안 할 수 있냐. 당장 동문을 진출해서 싸워야 된다라는 강경 노선이었고, 김은혜 씨의 남편은 그때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노동자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항림 애들이 생각이 좀 맞는 것 같아. 우리랑 생각이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같이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그걸 이제 조직사건으로 터뜨려 버린 거죠. 이 김은혜 씨는 70년대부터 이화여대를 다니면서 학생운동을 했던 분이고, 남편이 잡혀가니까 발벗고 나서서 가족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엄청나게 석방운동을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가대위 운동의 어떻게 보면 좀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었던, 주도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거의 200명 가까운 사람을 잡혀갔는데 한 5명 정도 기소하고 이렇게 큰 조직사건을 번지지는 않았던 것들, 가대위 활동이 너무 잘해서였던, 애 하나는 없고 애 하나는 손에 잡고 매일 기독교 회관이나 명동성당 가서 성명서 쓰고 그거를 외신 번역하고 넘기고 서명 받고 이런 활동을 쭉 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셨던 분이고요. 유승열님은 기자였다가 잡혀가서 이제 고문받았던, 근데 이분은 페미니즘 1세대라고 예전에 페미니즘 잡지 이프라는 잡지를 창간했던 분인데, 형들 조사 왔다가 생리가 시작이 돼갖고 이 조사관이 생리대를 사다 준 거예요. 근데 그 생리대를 사준 그 조사관이 바로 이근한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잊고 지냈던 그 남영동에서의 공포가 확 되살아난 거죠. 그리고 이게 내 삶을 되게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구나. 정순용, 김정숙님은 둘 다 민가요 활동을 하셨던, 흔히 이야기하는 민가요 어머니라고 이제 불리죠.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데는 어머니들이 큰 힘이 있죠. 저항에 있어서 어머니라는 그 모성의 저항성은 대단히 중요한 건데, 또 한편으로는 어머니라는 호칭은 왜 이분들을 인권운동가,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가로 보지 못하거나 이야기되지 못하라는 것, 전 측면에서는 한편 또 문제적이기도 해요. 정순영 어머니 같은 경우는 딸이 잡혀가서 민가협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딸은 6개월 있다 나왔거든요. 근데 정순영 어머니는 30년 동안 민가협 활동을 했어요. 이분은 시작은 딸 때문에 했지만 절대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가였던 거죠. 인권 운동가인 거죠.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민가협 어머니라는 호칭으로 부르고 있다. 고혜수님은 중부지역당 사건이라는 것들을 했는데, 이분은 만삭으로 연행이 됐다가 사산을 하셨어요. 그 당시 90년대까지만 해도 이 감옥에 아주 열악했죠. 난방도 안 되고 뭐 이러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분도 중부지역당 사건이라고 했던,
내가 민주주의를 했고 통일운동을 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산부인과 한 번만 가게 해줘요 이렇게 그런 소리 하기 싫었던 거죠. 그런데 첫 임신이었기 때문에 몸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캐치하지 못했고 의연하게 이렇게 있다 결국 아이를 사산하면서 이분은 나는 국가보건 피해자가 아니라 나는 한 생명에 대한 가해자다. 그동안 쭉 언론 인터뷰나 이런 걸 하지 않으셨다가 저희 작업에서 이제 그런 심정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양은영, 유혜정은 한총련 사건 피해자입니다. 96년 연대 사태, 97년 한총련 출범식, 대대적인 한총련에 대한 탄압들 이런 것들이 잘 연구되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이제 좀 시작된 것 같다라는 데 있어서 이 두 분의 구슬은 좀 의미가 이렇게 좀 남다른 것 같아요. 특히 유혜정 같은 경우는 한총련 탈퇴서를 썼어요. 97년도만 딱 해도 한총련 탈퇴서를 안 쓰면 2년 내지 3년의 실형을 받아서 감옥에 살았어야 되고 한총련 탈퇴서를 쓰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20대 초반의 한 젊은이에게 너 2, 3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을래? 아니면 풀려날래?를 종이 한 장으로 요구했던 그러니까 사상 전향서의 연장이죠. 그것이 얼마나 그 당시에 양심에 큰 자책을 갖게 되고 인생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유가료 배지윤 씨는 탈북 조작한첩 사건이에요. 탈북 조작한첩 사건의 70%가 여성 피해자들이에요. 왜 여성이 이렇게 탈북을 많이 할까라는 것들은 배급 체계가 안 나오거나 아니면 식량 이렇게 사정이 어려워져 갖고 쌀이 좀 더 필요해 이러면은 남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에 가야 되니까 여성들이 국경을 많이 넘게 되고 탈북민들 중에 여성의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탈북민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이 간첩으로 조작되죠. 한국에 들어오면 탈북민 같은 경우에는 중앙합동신문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지금은 북한 이탈주민 보호센터라는 아주 기만적인 명칭으로 바뀌었는데 그 당시엔 6개월 동안 구금해서 조사할 수 있어요. 변호사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탈북민 대부분 잘 모르죠. 혼자 조사를 받게 돼요. 6개월 있으면 나갈 수 있다는 걸 모르죠.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독방에서 면회도 안 되고 이런 데서 계속 갇히면서 계속 조사를 받는데 감옥 가면 면회라도 된대다. 그래서 합동신문센터에서 감옥으로 가기 위해서 간첩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간첩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안소희 씨는 이제 내란음모 사건이고 권명희 씨는 성직자 노동자 공안탄압 사건이에요. 이석구의 내란음모 사건은 박근혜가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머지는 대단히 조용하게. 한편으로는 권명희 씨 같은 경우 그 사건 자체가 발생인지도 모르는 것들 속에서의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거죠. 이 두 사건에서는 과거에 없었던 프레임이 하나가 작동하기 시작해요. 2000년대 지나면서는 북한이 끊임없이 문화적으로 지체되어 있는 사회, 후진 나라, 좀 이상한 비정상적인 국가, 저런 이상하고 찌질하고 후진들을 좋아한단 말이야? 아니면 저기랑 무슨 관계를 맺는단 말이야? 이런 혐오의 프레임이 작동하게 돼요. 사이비 종교 신자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프레임들이 새롭게 작동하게 되죠. 북한을 비정상 국가라고 할 때 남한은 그럼 정상 국가야? 미국은 정상 국가야? 지금? 도대체 정상 국가라는 건 무엇이냐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북한이라는 체제를 긍정적인 부분을 볼 수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을 볼 수도 있고 합리적인 토론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자체가 여전히 안 되고 특히 젊은 세대를 통해서 이런 혐오의 프레임들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게 누구의 말이 증거로서 이야기로서 들려지는가 사회에서 그런 의미에서 말을 하되 말이 외침과 비명으로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그 말이 말로써 되고 증거로서 되는 것들을 위한 것들은 여전히 중요하다. 여성만이 아니라 소수자, 배제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는 것들은 되게 중요하다.